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통계청에서는요, 내년도 고령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관절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관절 건강과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는지 저희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어깨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정말 이게 초고령화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뭔가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게 관절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관절 쪽에 무릎 때문에 아파하시거나 이런 관절 쪽의 통증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셨는데요. 무릎 때문에 또 어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오늘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령화 사회의 필수 준비물이 저는 관절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네. 행복한 노년 생활을 방해하는 관절 질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이제 이게 검은 머리가 이게 흰 머리가 나듯이 관절 자체도 많이 쓰다 보면 관절 자체가 다 닳아가지고 뼈가 부딪히는 아주 심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처럼 이 왼쪽 끝의 사진처럼 뼈가 아주 부딪히게 되면 심한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보행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내가 설마 저 정도까지 되겠어? 아직 나는 그 정도로 불편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관절염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초기에 시작되는 그 초기 증상이 이 오른쪽 사진의 그 불그스름한 사진처럼 연골이 조금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통증이 유발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 초기에 잘 잡아두게 되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까지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강의 주제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 연골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무릎 통증 양혁재 원장님께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듯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일단 참아보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무릎 관절이라는 데는 특이하게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다리의 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절에 연골판과 연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뼈가 맞닿게 되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급격하게 휘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점점 휘어지면서 쩔뚝거리게 되고 보행에 장애가 오고 계단 같은 걸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기 전에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지 말고 통증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술 받을래 아니면은 좀 주사 치료로 나와볼래 하시면 많은 분들이 간편한 치료를 선호하실 거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안 아프게 간단한 주사로 해서 당일날 치료받고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해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도 초기에 잘 관리받게 되면은 이 나중에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계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 관절염이 진행되는 안 좋은 위험인자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운동법과 함께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잘 하시면 되는 초기 단계의 관절염 환자분들이 있으면 비교적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예방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단한 진료로 끝나게 되는데 좀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밤에 쑤시고 욱신거려서 밤에 자다가 깨거나 계단 같은 거 가려고 하는데 좀 불편해서 못 걷게 된다. 계단을 좀 피하고 싶다. 이 정도면 관절염 중기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빨리 오시게 되면은 비수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치료나 이식세술,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주사 치료를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도 넘어서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다리가 심하게 휘어지고 통증 때문에 못 걷고 이런 보행에 장애까지 올 정도로 이런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인공관절만 하는 줄 알지만 수술도 자기 무릎을 살려서 그대로 자기 무릎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우리가 통증도 덜하고 좀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도 요새는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을 때 병원을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병원에 찾으시면 주사 치료부터들 많이들 시작하시는데 이 주사 치료도 한 번쯤 맞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 주사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사가 많이 다양한 주사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쭤보면은 아마 6개월에 한 번 정도, 아니 6개월에 한 3번, 5번 맞고 있는 연골 주사를 맞고 왔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연골의 주 성분인데요. 이 연골 주사는 말 그대로 생각하면은 연골 주사라는 이름 때문에 연골이 재생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맞으면 이제 연골이 관절염이 진행이 안 될 거야라고 튼튼해질 것 같은데 연골이. 네. 근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연골 주사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기름칠하는 역할을만 해주지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관절염은 진행될 수가 있다는 그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물이 많이 차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제나 뼈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심할 때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맞는 뼈주사인데요. 이 뼈주사라는 말이 별칭이 붙을 정도로 왜 스테로이드제가 뼈주사라는 말이 붙느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뼈가 빨리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뼈끼리 맞닿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는 일시적으로 맞았다가 좋아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주 맞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증식주사나 아니면 PN주사 아니면 PDRN이라고 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관절염 환자분들이 급하게 통증이 찾아왔을 때 급한 불을 끄려고 동네 이제 작은 병원에서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이들 맞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증식주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대부분 아픈 통증을 가지고 병원에 오셨을 때 당일날 치료를 받고 당일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왜 아픈 건지, 통증의 원인이 인대 때문인지, 연골 때문인지 아니면 뼈가 부어서 그런 건지 이 원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주사를 놔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거나 검사를 피하시게 되면 우리가 치료 또한 늦게 됩니다. 병을 또 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단추는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증식주사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우리가 짧은 시술, 당일날 20-30분 안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관절, 어깨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간에 이런 아픈 통증의 인대라는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해서 쉽게 재발하지 않고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 주사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무릎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걸을 때 갑자기 계단을 내리다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네. 그다음부터는 시큰거리고 시리고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연골사도 맞아보고 이전부터 좀 통증 조절을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라고 고민하셨던 어머님이신데 다행히도 이 주사, 증식 주사를 여러 번 시행하셨고 4회 정도 시행받고 나서 좋아진 것이 왼쪽 사진에 하얗게 약간 네네.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뼈가 멍이 들었던 부분이 이 주사를 통해서 약간 이제 회색빛으로 아물어지면서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4번만으로 정말 염증 부분이 많이 좋아지신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신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